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막을 넘고 바다를 건너며 수많은 미지의 영역을 탐험해 왔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지구 대부분의 땅을 정복하게 됐죠. 하지만 땅의 면적은 한정돼 있고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인류는 환경 문제나 인구 증가 때문에 새로운 거주지를 찾게 될 겁니다. 이런 훗날을 예견하고 아바타나 미키 세븐틴, 인터스텔라 등등 여러가지 SF 영화에서는 우주를 개척하는 미래 인류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개척이라는 게 단순히 영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등의 여러 사업가들은 이미 우주 개척 시대를 대비하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화성의 식민지화부터 시작해서 언젠가 다행성 종족이 될 인류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은 현재는 우주 관광 사업을 주로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주 식민지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죠. 우주 개척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부엉이형, 그런데 왜 이렇게 다들 우주 개척에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그것은 우리 인류가 지구에만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지구의 역사를 보죠. 지구는 지금까지 약 4억 5천만 년 전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대멸종부터 시작해서 약 5번의 대멸종을 거쳤습니다. 1억 년에 한 번꼴로 대멸종이 일어났다는 거죠. 마지막 대멸종은 6,500만 년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멸종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 때문에 진행 중인 홀로세 대멸종이죠.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 지나친 벌목과 남획 때문에 지구 생명체들은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생명체들이 10종씩 사라지고 있고, 양서류의 경우에는 멸종 속도가 백악기 대멸종의 45,000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 환경 전문가들은 지구의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구에는 결국 인간만 남게 될 것이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때문에 대멸종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이런 환경위기 말고도 갑자기 핵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소행성이 충돌한다든지, 대규모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퍼지는 등등 인간 수준으로는 막지 못할 대규모 재난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대재앙이 펼쳐졌을 때 만약에 인류가 지구에만 거주한다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류의 역사가 끝날 위험이 있습니다. 지구라는 바구니에 인류라는 달걀을 전부 다 담았다가 한 번에 다 깨져버릴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대규모로 우주정거장을 짓고 달과 화성, 목성의 위성 유로파, 토성의 위성 타이탄 등등 이런 다양한 천체에 인간의 거주지를 확보해놨다면 인류라는 종의 생존 확률도 크게 증가할 겁니다. 대재앙 이후에 재건하는 것도 상당히 수월하겠죠. 자, 이것처럼 종족 보존, 생존 차원에서는 우주 개척이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조 명의 인간이 사는 걸 보고 싶다. 만약에 인류의 인구가 1조가 된다면 모차르트 같은 인물이 1000명, 아인슈타인은 1000명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태양계는 생명과 지성, 그리고 에너지가 가득 찬 행성계가 될 것이다. 베이조스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더 많은 인구는 더 많은 노동력으로 이어지고 더 큰 폭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겁니다. 또 더 많은 인재는 산업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과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큰 발전을 가져올 겁니다. 베이조스는 물론 인구 확대의 긍정적인 면만 본 거긴 해요. 만약에 인구가 1000배가 된다면 부정적인 것들도 1000배가 될 거예요. 단순하게 범죄 건수도 1000배, 굶어 죽는 사람들도 1000배가 나오는 식이죠. 또 베이조스의 이런 의견은 현실화도 어려워요.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더 이상의 인구 증가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지구의 자원은 한정돼 있고 영토도 한정돼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급격한 인구 증가 폭을 지구의 사회 기반 시설이 따라가지 못해서 일부 시민들의 삶의 질은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자원이 부족해지고 환경도 파괴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자원 고갈 문제나 환경 파괴의 문제가 대부분 너무 많은 인구수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강력한 산화 제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050년까지 세계 인구수는 10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답이 없는 거죠. 전 세계가 합심해서 인구수 증가를 막는 것도 불가능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구도 지키면서 인구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주정거장부터 시작해서 화성, 달, 목성의 위성 등등의 우주도시를 건설해서 인류의 새로운 거주지를 확보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류는 우리의 영역을 확보하고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지구도 지킬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전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희귀광물 등등 지구 자원의 소모 속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늘어가고 자원 소모 속도는 늘어가고 자원은 한정돼 있다. 자, 그렇다면 언젠간 이런 자원들이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날이 다가온다면 산업에도 초비상이 걸리고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겠죠. 자, 이때 우주 밖으로 나아가서 다른 천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달에는 핵융합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헬륨3, 히토류, 규소 등등 수많은 자원이 널려 있습니다. 화성에도 철, 니켈, 규소 등의 금속과 우라늄, 토륨 등등 활용 가능한 수많은 자원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소행성 한 개만 해도 지구 전체의 경제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의 금속이 들어있다고 해요. 가장 유명한 소행성은 인류가 16번째로 발견한 소행성 16푸시케.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대에 위치하고 있는 16푸시케는 철과 니켈, 금, 백금 등등 금속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크기는 직경 226km에 달합니다. 그 가치는 1000경달러도 훨씬 넘을 거라고 추측되죠. 그 밖에도 241 절마니아 등의 소행성들이 지구 산업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금속들을 다수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직 우리가 찾지 못한 어떤 소행성은 지구 전체 희귀금속 매장량보다 더 많은 금속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죠. 만약에 이런 소행성들의 채굴이 가능해진다면 희귀금속은 더 이상 희귀금속이 아니게 될 거예요. 이런 소행성들의 자원을 채취할 수 있다면 그만큼 지구 자원도 덜 소모하게 되고 지구의 환경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계에서 지구가 가장 살기 좋은 행성인 만큼 지구를 거주 중심지로 만들고 지구 외 천체는 식민지로 만들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산업들을 전부 다 우주 식민지에서 발전시켜야 된다. 우주 개척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건 우주 관광입니다.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버진 갤럭틱 등등은 이미 시작한 시장이죠. 지금 당장에는 우주여행을 한번 할 때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들지만 앞으로는 수천, 수백만 원까지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지구궤도 호텔이나 달 호텔, 화성 리조트 등이 개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주자원 채굴 시장도 개척될 거고요. 우주 기반의 건설 산업도 새로 생길 거예요. 현재 인류는 수많은 형태의 우주 주거지 건설을 계획 중입니다. 나사는 루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달 궤도에 우주 정거장을 짓겠다는 계획이고요. 또 아르테미스 계획을 통해서 달의 전초기지, 인간 주거지, 자원 채굴 기지, 로켓 환승 기지도 짓는다고 합니다. 우주 태양광 발전소, 우주 통신 기지, 식량 생산 기지도 짓게 될 겁니다. 더 먼 미래에는 화성에도 식민지를 지을 거예요. 자, 이런 기술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쿠퍼 스테이션을 지을 수도 있겠죠. 삼체에서 나오는 우주 엘리베이터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인류가 진행하는 모든 종류의 우주 건설 프로젝트는 아주 귀한 경험이 돼서 인류가 다른 천체에 진출하는 목표에 큰 도움을 줄 겁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나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 진출할 수도 있고 먼 훗날 태양계 밖으로 진출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부터는 우주 개척에 필요한 기술들을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로 먼저 장거리 우주 이동 기술부터 확보해야 돼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화학 로켓은 비용도 너무 비싸고 이동 속도도 너무 느려요. 일부 우주 기업들은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재사용 가능 로켓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비용이 문제입니다. 스페이스X의 팰컨 9을 이용한다면 1kg의 화물을 지구 저궤도까지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약 500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비용이 과거에 비해서 무려 10분의 1이나 저렴해진 건데 그래도 비싸죠. 게다가 화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7개월에서 9개월가량 걸려요. 이렇게 화성까지 왕복하는데 몇 년씩 걸리면 경제성이 너무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인류는 핵열 추진, 태양광 돛, 반물질 엔진 등등 여러 가지 엔진을 연구 중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아직 아무것도 실용화된 건 없습니다. 그나마 현실화 가능한 게 핵분열 혹은 핵융합을 이용한 엔진을 만드는 건데 아직 이런 엔진은 이론으로만 그치고 있어요.
상용화에는 수십 년 더 걸린다는 얘기죠. 인간이 태양계를 벗어나서 아주 먼 우주까지 도달하려면 훨씬 더 진보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화학 로켓으로는 꿈도 못 꿔요. 또 인류를 대규모로 이주시키려면 우주선도 그에 따라서 겁나게 커질 텐데 아직은 이런 우주선을 만드는 기술조차 구현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정말 갈 길이 멀었다는 얘기죠. 우주거주 기술도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우주에는 산소가 거의 없고 밤낮의 일교차도 극심합니다. 달의 경우 낮에는 태양빛을 받는 지역이 섭씨 127도까지 올라가고 태양빛이 닿지 않는 밤에는 영하 173도까지 떨어집니다. 화성의 경우에는 적도 지역의 낮 기온은 20도 정도 되기는 하는데 밤에는 영하 125도까지 떨어집니다. 다른 천체에 돔을 건설한다고 해도 기술적 난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이 그곳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완벽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인간의 호흡에 필요한 공기도 순환돼야 되고 온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특수 단열재, 히터와 냉각 장치도 만들어야 됩니다. 또 완벽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물과 공기, 식량 등등 모든 자원을 재활용해서 자급자족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됩니다. 예전에 지구에서 이런 하나의 닫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구에서 진행했는데도 생태계 구축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난이도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우주 방사선도 문제입니다. 지구에서 살아간다면 지구의 자기장이 이런 거를 다 막아주니까 걱정이 없겠지만 우주에는 이런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우주 방사선에 피폭되고 말 겁니다. 이 때문에 우주기지뿐만 아니라 우주복까지도 우주 방사선 차폐 시스템이 필요해요. 저중력 환경도 문제입니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38%에 불과합니다. 달은 16.5%에 불과하죠. 이런 환경에서는 인간의 근육이 위축되고 골밀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화성이나 달에서 임무를 다 마치고 지구로 돌아온다면 픽픽 하고 쓰러지고 말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해결할 방안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또 해결해야 될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연료 저장소, 보급기지, 우주 의료 기술도 확보해야 됩니다. 에너지 문제, 통신 문제도 해결해야 되죠. 단 하나의 문제만 해도 상당히 골치 아픈데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된다니 진짜 난이도가 어렵겠죠. 우주 개척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현실적인 요인, 바로 돈입니다. 우주 개척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달에 기지를 짓는다는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최소 100조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 개발도 수십조 원의 규모가 들고요. 아마 화성에 식민지를 개발하려면 수천조 단위가 들 거예요. 투자 대비 경제성이 안 나온다면 우주 개척을 왜 하냐? 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우주 개척은 당장에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든 민간 기업이든 적극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렵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보이니깐요. 소행성 채굴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꽤나 나오긴 하겠지만 소행성이 지구 가까이 있지 않은 이상 경제성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자원을 채굴해서 지구로 갖고 오는 데까지 여러가지 비용도 상당할 겁니다. 당장 연구로는 소행성에 있는 이런 자원들의 가치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기술이 더 발전하고 수지타산이 맞아야지만 소행성 자원 채굴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화 미키 17의 우주 개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주 개척이 기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절대 이뤄지기 힘든 SF 영화 이야기 같이 들릴 겁니다. 하지만 인류는 곧 달에도 진출할 예정이고 화성에도 진출한다는 계획이니까 인간이 다행성 종족이 되는 건 꿈만 같은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물론 인간이 태양계를 벗어나는 건 수백 년이 더 지나도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런 날이 꼭 오길 바라면서 그럼 지금까지 저는 리뷰형이었습니다.